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의 무죄 판결이 끝나고요. 제가 바로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우리도 비상 대책이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제가 빨리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바로 근데 전원합의체 해부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라. 이거는 이제 파기 자판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을 하니까 인터뷰도 기자들한테 몇 개 했고요. 지금 여러 이제 언론이나 신문에서 이제 파기 자판 서정욱 변호사 이게 많이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주장하니까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기간을요. 이재명이 끌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7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은 다 단축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주일 이내에 상고하는데 검찰은요. 오늘 상고장 내면 됩니다. 오늘 상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일주일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상고 이유서는 검찰이 내야죠. 이재명이는 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는데 검찰 미리 준비했다가 접수기록 통지서가 바로 오니까 송달은 바로 받을 거 아니에요. 검찰은. 그러면 이게 바로 다음날 내면 된다고. 이 말은 20일도 줄일 수 있다.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27일을 검찰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다 줄일 수 있다. 이걸 송달도 검찰은 바로 받잖아요. 이재명이는 이게 시간 끌더라도.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관건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빨리 기록을 보내줘야 돼. 고등법원, 이자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치 판사들, 이 고등법원이 언제 기록을 보낼지 모르겠는데, 야, 부끄러운 자막이 기록이라도 빨리 보내라, 시간 끌지 말고. 원래는 아마 보통 한 2주 정도 뒤에 보내는데, 이것도 빨리 보내면 되거든요. 기록을 오래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법에는 20일 이내에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주 걸리는데 2주 끌 이유가 없잖아.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니까. 빨리 기록을 보내라고. 대법원으로. 그러면 대법원에서는요. 원래는 이제 1부, 2부, 3부, 3개부가 있는데 3개부가 막 재판하다가 만장일치제거든요. 만장일치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전합의체로 간다고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게 법에 보면 만장일치가 안 될 때 전합의체 가고, 그 다음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전합의체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일 때는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의체에 해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잖아요. 조기 대선을 떠나서. 그러면 바로 그냥 저는 전합의체로 가서 대법관 전체 뜻을 물어보는 게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전략될 수가 있죠. 부에서 하다가 또 오래 끌다가 안 돼가 전합의체 가는 것보다 바로 전합의체 가서 심리를 바로 하는 게 그러면 2달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러면 전합의체에서 이제 판결할 때요. 보통 보면 그냥 우리나라 이게 문제인데 그냥 재판을 항소심이 잘못되면 그냥 재판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6부는 안 가. 다른 부로 가지. 그 옆에. 예를 들어 6부에서 어제 판결했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의 다른 부로 배당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재판하는 거예요. 이걸 파기 환송이랍니다.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고등법원 재판하고 또 그걸 상고하면 또 대법원 가면 재판이 5번이 된다. 이게 문제야. 5번이 된다. 그러면 늘어나잖아, 시간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무조건 우리나라 대법원이 파기 환송시켜버리는 다시 해라.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 직접 바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 해야 된다. 이게 파기 자판입니다. 스스로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한 다음에 최종 판결을 대법원이 내려야 된다 말이야. 3개월 안에 내려야 된다고. 633. 자,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
자, 조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조문을 이렇게 자막으로 띄웁니다. 형사소송법 396조, 형소법 396조. 자, 조문을 이렇게 자막으로 화면에 띄우고 읽어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과 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요건이 뭡니까? 요건이 소송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1심, 2심 있잖아. 1심에 한성진, 2심에 그 정재호 육부에 1심, 2심에 의해서 이제 그 조사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 증거 가지고 대법원이 바로 판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그 심리가 미진해가 아주 정의를 안 부르고 조사가 아주 이게 심리를 미진하게가 새롭게 정의를 많이 불러댄다. 이럴 경우는 재판 못하죠. 대법원은 원칙은 이게 법률심 따라서 이게 그 증거 조사를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게 정인 불러서 막 신문하고 증거 조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1심하고 2심에서 정인이 다 놓아가지고 1심하고 2심 기록만 봐도 내가 이게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미 그 정도 심리가 완결됐다. 이런 경우는 이게 파기 재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법이 그렇죠. 법이 자, 이 사건의 여부면 이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제가 해도 할 수 있어. 왜? 아니 김문기 골프 사진 알았다 몰랐다. 백현대의 국도 협박이다 아니다. 이미 수많은 정인이 1심에서 40명 이상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2심에 아무 필요 없어. 정인이 필요 없어. 그래서 양형정인 2명하고 성남시 공무원하고 식품연구원 1명 4명이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는 정인이죠. 이 말은 이미 모든 증거가 다 기록에 현출돼 있다. 이 말은 그냥 대법원에서 바로 증거조사 따로 정인신문 따로 정인 새로 안 불러도 충분히 기록 가지고 판결 내릴 수가 있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제 말이 분명하잖아요. 이미 정인이 항소심에서도 없었잖아요. 항소심에도 양형정인 쓸데없는 정인 둘이지 진짜 정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 유죄냐 무죄냐 이거는 이제 그 법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80만 원이냐 100만 원 이거는 양형 문제야. 근데 유무죄는 다 이게 법률 문제입니다. 왜? 다 이제 이거 채정 법칙 위반이기 때문에 즉 어떤 게 사실을 인정할 때 현저하게 증거 법칙을 어기는 이 증거를 채택하는 법칙, 증거할 때 채정 법칙 위반, 증거를 취사 선택, 버릴 증거는 버리고 인정할 증거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증거를 가지고 원칙은 자유심정주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판사가 판단하는데 그런데 현저하게 상식과 경험칙에 반할 때는 자유심정의 한계를 벗어났잖아. 이 자유심정주의라는 것도 법률 문제야.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꼴리는 대로 판사가 사실 인정하는 게 자유심정주의인데 그게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면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거야. 이게 법률 문제라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사실 인정할 때 현저하게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면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또는 이게 인정 안 해야 될 증거, 위법 수집 증거를 인정했다든지 그러면 이게 채정법칙 위반이지. 또는 이게 이 사람 증거는 믿을 만한데 배척했다든지 자기 증거를 취사 선택, 버릴 증거 버리고 취할 증거 취해야 되는데 이걸 판사가 지 맘대로 이게 자의적으로 했다. 이런 게 채정법칙 위반이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심정주의 일탈, 한계를 벗어난 거, 상식과 경험책에 반하는 이것도 이게 채정법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상고에서 검사가 이래 적었잖아. 검사가 어제 기자들한테 뿌렸잖아요. 이번에 항소심 판결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에도 반하고 경험책에도 현저히 반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경험책에 반한다, 상식에 반한다는 게 자유심정 한계를 벗어난 채정법칙 위반이다. 이게 상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이게 그 심리가 미진한 거하고 틀리잖아. 일반적으로 이게 그 정인신문 꼭 필요한 정인을 뭐 안 부르면 심리 미진이죠. 심리 미진은 이게 그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고 정인 더 불러. 더 너가 심리해봐. 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건 더 심리할 게 없다고. 없잖아요.
이미 정인이 40명 이상 다 나와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정인이 필요 없는데 대법원에서 무슨 정인이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대법관이면 우리 최고 엘리트 대법관이면 이 정도면 기록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게 바로 파기자판이다. 이 논리입니다. 제가 딱 근거 있잖아요. 법조문에. 보통은 이제 무죄를 할 때 1심이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 무죄할 때 파기자판을 좀 하는데 그러게 무죄든 유죄든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할 때도 파기자판하면 되는 거예요. 꼭 무죄만 파기자판하는 게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미 증거조사가 충분하다. 요 기록만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 새로운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 요게 파기자판의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파기자판이. 자, 이번에 법률신문에 의미 있는 칼럼이 하나 법률신문에 실렸는데요. 어떤 게 칼럼이냐면요. 이런 게 아주 좋은 칼럼을 누가 법률신문에 쓴 칼럼이에요. 작년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의 판사입니다. 당시 광주고등법원의 차기현 판사가 법률신문에 뭐라고 칼럼을 썼냐. 이런 게 칼럼이에요. 불필요한 재판 고통 해소를 위해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활성화해야 된다. 불필요한 고통. 3번만 재판하면 될 걸 5번이나 재판받는 이런 게 불필요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기해서 자판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분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제 박유하. 우리 유명하죠? 박유하 옛날에 이분이 위안부 있잖아요. 정신대 위안부인데 판결을 아마 쓰신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위안부 판결 이걸 썼는데 막 1심이 예를 들어 유죄 놓다가 무죄 놓다가 이게 또 유죄 놓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했거든. 그냥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하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게 대학 교수 책을 쓴 거잖아. 그러면 그냥 대법원이 무죄했으면 재판이 끝나잖아. 무죄 받고. 근데 이걸 다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니까 고등법원에서 또 무죄해야 돼. 또 상고해. 그럼 또 대법원에 또 무죄 5번 받잖아. 이런 게 불필요한 고통이잖아. 불필요한 고통이잖아요. 이런 거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박유하 교수에게 제국의 위안부인지 그때 저도 봤는데 그때 책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그냥 판결했으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돌려보내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이분이 통계를 봤더니 이분이 법률신문이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파기 자판이 5.5%래, 5.5. 근데 일본은 54%야. 야, 우리는 일본 좀 배워야 돼. 일본한테 배울 게 많다니까. 우리 법도 일본 거 다 가져왔지만, 베껴왔지만, 일본은 우스운 나라 아니에요. 일본 무시할 나라 아니라고. 일본의 최고법원은 54%, 절반 이상이 대법원이 판결해 끝내준다고. 이게 3심제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5.5%밖에 안 돼. 이게 뭐야? 대법원은 판결 안 해버리고 그냥 95% 돌려보내. 고등법원 너거 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나라 이게 5.5인데 일본은 이게 54%, 우리나라 일본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피고인들한테 불편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 사건은요, 5.5%는 들잖아. 이재명 이놈이 이게 1.7%도 무죄 받는데 이거는 파기자판할 5.5%는 충분히 들잖아. 이거 증거조사가 더 필요해. 제 말은 이게 조희대 대법원에 633일 했으니 3개월 안에 끝내려면 이게 파기환송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게 증거가 충분하니 제 말은 이게 5.5가 파기자판하고 있으니 법에 따라 파기해서 스스로에게 유죄 자판해버리면 저렇게 된다. 그게 633의 취지도 맞다. 그게 신속재판에도 맞다. 신속재판에도. 이미 증거조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속재판 633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파기자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법원 이번에 그 확실하게 신속하게 파기해서 서술하게 판결해서 이재명의 그 유죄를 확정지어 달라. 그래야만 그 이재명의 피선거권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게 통계와 논거와 법조문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